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3단원 운동과 에너지 중 운동의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아 힘들어 하는데요,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쓰이는 공식도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뭐가 어렵다는 걸까요? 학생들은 문제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황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속력 공식이 떠올라야 하고, 어떠한 운동인지 물어본다면 그래프 등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무엇을 하라는 건지 정확히 체크해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는 시험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우선 체크하고 뒤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길 권합니다. 뒷문제에서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예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단원에서는 두 가지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등속 운동,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일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자, 두 개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나요? 자, 우선 등속 운동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또 하나는 시간, 속력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우선 등속 운동이라 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시간, 이동 거리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이 등속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선 기울기의 의미가 x분의 y,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돼서 속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위에 그린 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이동거리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역시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그래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 속력의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게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도 표현할 수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단원에서는 거기까지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굳이 그린다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우린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되는 그래프는 세 가지가 되죠.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 시간, 속력일 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등속 운동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 또 하나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 속력의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방법 하나, 그래서 그래프는 총 3가지 정도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물체의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속력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속력 공식 어떻게 되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것의 단위는 어떻게 됐었나요? 자, 이것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대표적인 단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었죠. 이거는 우리 시속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고요. 미터 퍼 세크는 초속 몇 미터 갔느냐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시간의 가로축으로 하고 자, 이동 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되겠네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했었죠.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이 0입니다. 그냥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구에서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 물체의 크기나 질량에 상관없이, 그죠?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은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고 했었어요? 9.8 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속력은 몇 m/s인지 구해보라고 되어 있죠. 자,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m/s로 되어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x축은 시간, y축은 이동 거리입니다. 그리고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속력 공식이 어떻게 됐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가 뭘 의미했었냐면요,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라고 했었죠.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x분의 y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x는 뭐예요? 지금 시간, y축은 이동거리가 되니까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라보도록 할까요? 딱 맞는 지점을 고르면 되겠죠? 여기서는 4초일 때 이동거리가 60m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 4초일 때 60m 이동하는 빠르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4로 바로 되죠? 1일 때 1, 15 그래서 15m/s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죠.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으로 나와 있네요. 시간, 속력의 그래프입니다. 단위는 초, m/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울기라고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면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경우 기울기의 의미는 x분의 y라고 얘기했었고요. x는 시간, y는 속력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얘의 의미는 물론 가속도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면적이 갖는 의미는 x 곱하기 y의 의미가 되죠. x, y가 되겠고요. 여기서 x는 시간, y는 속력.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즉, 면적의 크기를 알면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면적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물체는 지금 15m/s의 속력으로 1초에 15m씩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빠르기죠?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자, 10초일 때까지, 여기까지 이동하게 되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니까 15 곱하기 10 하면은 150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단위 버리시지 마시고요. 다 써봅시다. 15m/s에다가 시간 10초를 곱하시는 거죠. 여기 분모와 분자는 소리 아픈되면서 단위 뭐만 남아요? 예, 미터만 남게 되죠. 자, 이렇게 150m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 물체는 어떤 운동하는지 설명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무슨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등속 운동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랍니다. 문제 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게 된다면 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그 이유는 관성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어찌됐든 물체 운동을 봤더니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인데 찰칵하고 그 다음 찰칵하는 사이에 얼마 이동하고 있냐면요, 10cm씩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10cm씩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고 있죠. 여기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일 때 일정한 거리인 10cm씩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속력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이동 거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정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변한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게 되는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셔야지 됩니다. 4번입니다.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운동 다음에 에너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물체가 힘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힘을 받지 않고 관성에 의해서 일정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의 모양은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여기서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라고 얘기한다면은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은 시간 속력인 경우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연낙하 운동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하는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에서 고르면은 여기선 첫 번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요,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 되겠죠. 자,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체를 집어 던진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맨 꼭대기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연낙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예, 맞습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니은, 속력이 클수록 속력은 빠르게 증가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안에 기왕이면 조건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문제는 더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여기서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중력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죠. 6번입니다. 그래프는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죠. 자, 자연낙하하는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요, 물체가 1초당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고 있냐면요. 9.8m/s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1초 지났을 때 또 9.8m/s씩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물체의 속력은 매초 9.8m/s씩 증가한다. 예,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예, 맞죠? 에스컬레이터, 컨베이너 벨트의 운동 예를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등속 운동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화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찍은 겁니다. 자, 이때 속력은 몇 m/s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차근차근 분석해 봅니다. 사진 하나 찍고요. 그 다음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돼요? 0.2초가 되죠. 이 0.2초 동안 얼마 이동했습니까? 지금 이동한 거리는 10cm 이동하고 있네요. 자, 또 다음 0.2초. 그 다음 0.2초. 그 다음 0.2초. 그 다음 0.2초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전체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1초가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전체 시간 지금 1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초일 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나요? 0에서 50만큼 가 있죠? 그래서 50cm가 되는 겁니다. 얘는 50cm/s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에서는 몇 m/s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50cm를 바꾸면은 0.5 되겠고요.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0.5m/s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균 속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간을 하나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0.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cm 이동했으니까요. 0.2 가지고 10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없애고 여기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럼 50 되니까 얘는 50cm/s m/s로 바꾸면은 0.5 m/s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 공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속도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3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을 써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방금 한 0.5m가 되죠. 그리고 시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초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거리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어떻게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속력은 0.5 m/s 그리고 시간은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30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위 한번 지워봤습니다. 그럼 0.5 곱하기 30 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 15m가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공은 공이 자유낙하 운동할 때 1초 동안 이동한 물체의 위치와 속력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요. 시간은 0, 1, 2, 3 이렇게 1초 간격이 되어 있고 위치가 0, 4.9, 19.6, 44.1로 되어 있고요. 이때 0에서 1초 사이에 속력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4.9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2초 사이의 속력은 14.7 그리고 2에서 3초 사이의 속력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24.5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력이 되는 거죠. 이걸 시간에 따라 위치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된다면 자 0, 1, 2, 3 이라고 했었을 때 위치가
예를 들어서 10, 20, 30, 40이라고 할까요? 10, 20, 30, 40. 자, 미터 초라고 할 때 1초가 됐었을 땐 거리가 1초일 때는 거리가 요 두 개가 만나는 4.9되는 요 지점이 될 테고요. 자, 2초일 때에는 19.6이니까 이 정도가 되나요? 이렇게 될 테고요. 3초일 때에는 44.1, 훨씬 더 많아지네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0에서 1초가 되는 사이에 4.9m/s입니다. 이거는 0에서 1초 사이에 평균 속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0과 1 사이 중간쯤 되는 지점에 4.9m/s가 되는 이 지점의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죠. 자, 평균 속력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1에서 2초가 되는 이 사이 있죠? 이 중간쯤 될 때 중간 평균 속력 값이 14.7이 되는 거죠. 대략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 정도. 그래서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에서 3초가 되는 이 중간 값이 얼마가 되냐면 2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5초 될 때에는 속력이 24.5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죠?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와 B의 속력의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입니다. 물체 A, B는 각각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A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되어 있죠. 속력이 일정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등속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등속 운동이 되겠고요. 자, B입니다. B는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시면 속력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이제 가속도란 얘기는 이 단원에서 등장하지 않거든요. 자, 2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A와 B와 같은 운동의 예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 에스컬레이터 혹은 뭐 컨베이너 벨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그리고 B의 대표적인 예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죠. 속력이 0인데부터 시작해서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씩 증가한다고 했어요? 1초당 9.8m/s씩 증가한다고 얘기했었죠. 오늘 배운 내용은 지금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해서 서둘수록 머릿속은 어지러워지죠. 자, 3단원은 더욱 집중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